안녕하세요, 고창수PD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범용 인공지능과 싱귤러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앞에 이제 범용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인공지능인데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이게. 근데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특정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하는 어떤 사물을 인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내면 인간보다 훨씬 더 그쪽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둑의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둑 스타를, 바둑 천재라고 하는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바둑에 대해서 특화된 인공지능인 이제 알파고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동안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의 정신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세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이 알파고의 등장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깊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지켜봤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파고만 해도 그냥 바둑을 두는 분야에서 뛰어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바둑도 두지만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춤도 추고, 책도 읽고, 말도 어디 가서 하고, 연설도 하고, 이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아주 특화된 영역에서만이 뭔가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끔 그런 알고리즘이 설계가 된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특화된 영역에서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분야에서만 그런 거지, 다른 분야에 가면 그 인공지능이 막 활용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IBM이라는 회사의 인공지능을 왓슨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왓슨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IBM에서 이름을 그렇게 친 건데, 근데 IBM의 왓슨은 보면 영상 편집을 하는 곳에서도 왓슨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패션 쪽에서도 왓슨을 사용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왓슨을 사용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름을 똑같이 왓슨이라고 했을 뿐이지 하나의 인공지능이 이 모든 분야에서 다 활용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의 미래의 꿈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마치 사람이 여러 분야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될 거다라고 믿고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먼 미래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세계 몇 개 업체들이 거의 과점 형태로 되고 있지만, 그 몇 개 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IBM, 그다음에 애플, 구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중국의 또 바이두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스타트업들도 이렇죠.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기술 경쟁을 하게 돼서 인공지능이 만에 하나 뭐 그 여러 가지 분야의 범용으로 그런 인공지능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서로 회사 간에 이걸 통합하는 건 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어쨌든 만든 알고리즘으로 그런 자기가 여태까지 투자한 거를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고 뭔가 이 자기의 인공지능이 가장 좋다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인공지능하고의 사실은 이 같이 뭐 경쟁을 해가지고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은 하고 진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인공지능이 정말 그렇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러 업체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실 과점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나가 전 세계에 뭐 무슨 다를 망라하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가 컨트롤될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진짜 공상과학 영화의 상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건 굉장히 먼 미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싱귤레리티라는 말을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특정 분야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 능력을 이제 뛰어넘는 어느 순간이 온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싱귤라리티라는 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는 이런 범용 인공지능이나 싱귤레리티라는 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서 뭐 2023년인가 뭐 몇 년 남지도 않았죠. 그때 된다, 그때 그런 게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너무 빠른 얘기고, 저는 그렇게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뭐 여러 분야를 그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뇌를 저희가 본다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인간의 뇌를 일단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과연 성공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우리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본들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뇌를 우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범용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글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모든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다 가지고 있는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처럼 그렇게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 방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저희가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뇌를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의 뇌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의 뇌를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가진 한계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뛰어넘으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어떤 도구고, 그게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뭔가 유익한 그런 게 되는 게 필요한 거지, 단순히 우리가 뭐 이상적인 연구만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수한 연구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뭐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자체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거나 이런
거하고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뭐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매몰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인공지능의 특정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XAI라고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저는 설명 가능한 부분이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콘텐츠 창작이라는 게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나 싱귤레리티에 대해서 뭐 큰 지식이 없는 네가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주시고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한 사람이 그냥 합리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합리적인 거죠. 그냥 남들이 볼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했을 때 범용 인공지능이나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게 당장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뭐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